6월 13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여의도 박장대소입니다. 좀치 웃을 일 없는 정치 뉴스, 하지만 이 두 분과 함께라면 웃음 포인트 쏙쏙 찾아낼 수 있는데요.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람과 사회를 연구하고 계시는 박상태 연구실장님이시고요. 그리고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님이십니다. 요즘 방송 나가면은 네. 댓글 점유율이 제가 99.9%예요. 이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될 가능성하고 거의 수치가 똑같습니다. 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99.9%인가요? 그렇죠. 아니 지금 아니라고 보세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 열심히 따라가고 있다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던데요.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거지 뭐 역전했다. 아, 자기네들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예. 그렇게 보기 힘들잖아요. 심지어 중앙일보에서는 한 논설위원이 김문수, 이준석이 단일화할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분석의 칼럼을 쓰시긴 했던데 칼럼 아니고 그 기사였던 사람은 것 너무 같은데. 투마치 토커. 아,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그분 아니셨어요. 그분 아니에요? 예, 예, 예. 근데 그거는 정신승리죠. 이러한 구도화에서 어떻게 국민의힘이 이긴다고 하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댓글의 점유율 네. 이재명 후보의 당선 예측률과 비슷하다. 아, 거의 똑같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댓글창에도 굉장히 장성철 소장님에 대한 환영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오 진짜네. 98%네. 99%로 그거가 올라가죠. 바로 과학적으로 저 세고 가능하십니까? 있어요. 자축, 인묘, 자축 세고 있는데. 지팔자예요. 자, 여튼 그 원래 이번 주 말말말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주말 사이에 너무 큰일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안 짚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한 괴상한 짓이지. 아니 저는 이게 전 세계 정당사에 기록될 만한 흑역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윤석열 정권 하에서 예. 처음 보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거를 이어받은 국민의힘이 뭐 똑같은 짓을 했다. 놀랍지 않다. 아 놀랍지. 그 새벽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비상계엄을 새벽에 했으면 큰일 날 뻔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 얘기도 있는데 예. 저는 그냥 밤에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아이고 또 이상한 짓 했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그 당이면 어디 가겠어. 뭐 그렇게 예. 생각을 했고. 아, 우리 소리가 열심히 활동해. 사실 이제 소리도 거기에 비하면 되게 귀여운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개판이죠. 아, 두 마리 이상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긴 한데요. 그래. 두 마리. 개를 모독하는 발언을 하지 마십시오. 맞아요. 아, 진짜 그날 일어난 일은 강아지를 모독하는 개막장. 그 쇼츠가 되게 화제되던데요. 아, 그래요? 예. 아. 개 접두사를 써서. 개는 뭐 상당히 심함을 나타내는 접두사예요. 오. 그 공중파 앵커가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냥 표준어인데. 개 재밌어. 예. 개 꿀잼. 예, 이럴 예. 때 쓰는 거예요. 하지만 JTBC 앵커 할 때는 안 쓰셨던 말은 맞잖아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아니 근데 할 때도 제가 그 뉴스고 아니, 이런 데서 썼죠. 예, 예. 잘했어요. 네, 앵커멘트 이렇게 리포트 패키지라고 하는데 그때만 안 쓰고 예, 예, 예. 예를 들어 뭐 오늘 3시에 새벽 3시에 후보 등록 접수를 했습니다. 개막장입니다. 예.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때만 안 썼지. 보통 땐 썼어요. 네, 네. 예. 그렇군요. 네, 정말 좀 충격적인 일이어서 더 이상 평가를 하시기에는 진짜 근데 저거는 이거는 계몽주의 자꾸 개자인데 요게는 그게랑 좀 다르죠. 여의 예. 예, 계몽주의에 대한 배신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굉장히 고급진 표현이 갑자기 그렇죠. 나오는데요. 저는 사실 고급진스러운 표현도 써요. 네, 그렇죠. 이 국문과 1타 강사이시니까요. 왜냐하면 근면과 성실의 상징처럼 돼 있는 경구가 있어요. 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이게 20세기 초에 나온 발언인데 예. 근면과 성실의 경구예요. 부모들이 항상 근면과 성실할 때 야 이놈아 넌 그 얘기도 몰라?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예.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가 얘기하죠. 어머니 저는 벌레를 잡을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모든 반파들이 싫어했던 말이죠. 일찍 반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 아, 그게 반파예요? 반파예요. 아, 처음 들었어요. 예. 상징과 비유를 이해 못하신 건 아니죠? 아니 근데 아무튼 예, 예. 저는 벌레 잡아먹을 생각은 없어요. 예. 그 애초에 상징과 그 태클 탈 생각이 없었다. 이 네, 말씀이신 근데 것 같은데. 그래도 모든 성공한 분들의 이 성공 비결에 나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다. 이게 모든 경구에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후보 등록 접수를 새벽 3시에 했잖아요. 배신이에요. 아, 오히려 3시에 깨어 있어야 된다. 일찍 일어나려면 일찍 자야 돼요. 예. 이거는 물리학이에요. 근데 늦게까지 깨어 있어야 됐잖아요. 이건 반파들만 접수가 가능했던 거죠.
네, 정말 계몽주의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몽주의에 그렇죠. 대한 배신이다. 32개를 내라고 했던 것도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인 것 같고요. 그 그렇죠. 시간에 그게 준비됐다라고 하는 것도 대통령이 되려면 그만큼 준비가 철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밤샘 수 있는 체력을 테스트한 거다. 그것도 그렇고 미리미리 32개의 서류를 준비하는 철저한 준비성. 예. 이것도 국민의힘에서 확인하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 순발력. 그렇죠. 그 32개 준비성. 중에서 제가 정확하게 그 짤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모 교수님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MBTI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 설마요. 32개 중에서 예. 가짜 뉴스겠죠? 가짜 예, 뉴스. 제가 확인을 못 해가지고 확인 안 해도 예. 돼요. 대선 후보 출마하는데 MBTI 내라 그러면 그게 제정신이에요. 32개 중에 하나는 있을 하긴 수 또 있지 않나. 저장이 워낙 제정신이 아닌 짓을 예. 많이 해가지고. KRJY네. KRJY. MBTI가요? 네. 누구의 MBTI죠? 한독수. KRJY. 예. 기름장어. 아, 저는 당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예. 미끌미끌해요. 굉장히 좀 준비하신 것 정성호 같은데요? 씨 거 많이 봐요. 연습더라고요. 진짜 잘하더라고요. 예. 저는 시키는 대로. 예. 네. 제가 웃기려고 나온 게 아닌데. 네, 뭐 김은생 굉장히 그만 보면 뛰어난 자꾸 웃기고 정치적 분석을 싶어져가지고. 네. 재미를 더해서 웃겨요.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근데 결국은 권성동만 남았거든요. 저는 그것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좀 의아한데요. 자기는 그만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아니 그래도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나가라고 강하게 요청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자기가 이제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예. 그러면은 권성동 원내대표도 따라서 저도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본인은 쏙 빠져나갔잖아요. 예. 그만큼 좀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도부에 직함을 좀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유추를 해봐요. 어떤 이유죠? 모르겠어요. 아니 장 소장님이 보수 정당 사정에 무슨 빠삭하신데. 고발당할까 봐. 회원 전용으로 하면 회원 얘기하자. 전용. 고발당할까 봐. 회원 전용. 그럼 약간 힌트만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정치적 흐름을 이해하려면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어요. 예. 그럼 이제 윤석열 정권 하에서 실세로 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불법적이고 무리한 일을 했다라고 예. 상상을 하고 예. 만약 그런 것들이 조사 들어갔을 때 평의원으로 있을 때와 그다음에 당의 지도부 원내대표나 당 대표로 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은 더 커지는 거죠. 당 지도부로 있으면 아니 야당 지도자를 턴다고 야당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아니 그건 모르겠어요 뭔지는. 예. 하여튼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 권 대표 같이 갑시다. 어딜 가요? 우리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호남 사람입니다. 강원도 사람이 아닙니다. 강원도 분이세요? 서로 아껴야 권성동. 합니다. 강릉. 못 따라갔네요. 네. 죄송합니다. 강릉. 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남게 된 건 결국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다라는 건데요. 본인이 아니 근데 김문수는 왜 이걸 받아들였냐? 이건 한동훈 견제용이에요. 그래요? 사실은 이거를 예. 한덕수 찬반 투표에서 부결시킨 건 이른바 친한계 예. 또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거든요. 예. 근데 원내대표에서 만약 물러난다, 권영세도 물러난 마당에 권영세가 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습니다 하고 딱 권성동 봤는데 권성동 딴짓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난 계속 해야지 그러고. 근데 일부러 모른 척한 거 아니에요? 같이 예. 나가게 되면 예. 그 자리에 누가 오겠습니까? 어. 새로 이제 원내대표 선거를 만약 한다. 그러면 대선이 이른바 친윤과 친한의 싸움이 되면서 김문수는 다시 관심 밖으로 멀어지는 예. 거죠. 원내대표 선거 때 예. 개파 싸움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원내대표가 공석이 돼버리면 최다선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 6선이 조경태, 주호영. 예. 주호영 의원은 국회 부의장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이 할 수가 있어요. 친한계한테 줄 수 없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핵심에는 한덕수, 김문수가 예. 내란 총리, 내란 장관이에요. 둘이 아. 초록이 동색이에요. 이 중에서 그 내란 총리가 내란 장관의 후보 자리를 뺏으려고 새치기 하려다가 문제가 생겼을 뿐이지 사실은 둘이 객긴 도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예. 도끼 객기는 아니에요? 도낀 그것도 객긴인가? 개자를 좀 앞대 접두사로. 모르겠어요. 걔 자꾸 라임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좀 있네요. 객긴 도끼는 처음 네, 들어. 도낀 객긴. 네. 그렇게 되면 아무튼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원내대표 자리를 공석으로 두면 당의 주도권을 친한계가 잡게 될까봐 예. 그냥 권성동 맡겼다. 아, 이렇게 그럼 보는 게.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김문수 뒤에도 윤석열이 있잖아요. 김문수 뒤에도 그런데 저렇게 한독수를
밀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김문수의 마음이 좀 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1번 한덕수, 2번 김문수에서 계속 있었던 첫째 아들, 거죠. 둘째 아들이니까. 아, 그렇죠. 당연히. 상해치면 어떡해요? 셋째 아들을 줄 수는 없잖아요. 양자인데. 아 셋째 아들 양자는 한덕수, 됐어. 아 저기 한동훈 전 대표를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한 16번째 아들 정도 될 것 같은데. 한동훈이요? 네. 원래 넘버 2였잖아요. 근데 한 번 눈밖에 나면 제일 그럴 수 있겠네. 그럼 뭐 원팀 기조로 선거를 잘 치를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하고 상처를 많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친윤계나 권성동이나 아니면 김문수나 모두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예. 선거운동 할 맛이 나겠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진영이 분열됐다. 네. 그래서 진영 자체를 결속시키려고 계속 대구 가잖아요. 어제도 대구, 오늘 대구, 부산 막 이렇게 영남권 가잖아요. 그거는 지지층이 분열됐을 때 하는 유세 전략이에요.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지층은 탄탄하게 결속되어 있으니까 분당, 동탄, 지금 오늘 TK 이렇게 동선을 이렇게 짜잖아요. 호남을 네.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앞서가는 자, 뒤따라가는 자의 극명한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네. 저희 그 기자들과 제작진이 방금 확인을 했는데요. 국민의힘 실제로 32개 서류 안에서 MBTI가 있다고 합니다. 예. 저 제정신들이 아닌데? MBTI를 왜 내라고 그러지? 예. 저거 뭐 미팅 앱 같은 것 같은데? 예. 이런 부분이 실제로 있다고 저희가 결혼-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거는 좀 정보회사 못 봤네. 이거 같은데? 예. 예시를 들어서 심지어는 MBTI 경우에는 MBTI 측정 사이트에서 측정 후 결과 및 상세 비율을 기입할 것. 예시 ESTJ 경우에는 E가 89, S가 60, T가 55, J가 75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쓰라고 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혹시 합니다. 선관위에서 저런 걸 봤나요? 아니 이건 아니잖아요. 당의 공식 서류 요청한 서류이니까 또라이들 당에서 아니야. 아, 예, 방금 예 저희 취재 기자가 아마 홈페이지를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한 것 같은데요. 정말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아, 대선 주자 MBTI를 본다. 그것도 희한하다. 공식 서류로. 참 그러네요. 아 그러면 한덕수 후보는 이걸 다 냈다는 그러면 뜻이네요. 대선 주자들이 나 바빠 죽겠는데 고선 MBTI 어디 갔을 때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어떻게 하지? 이거 다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할 일 없네. 네. 그냥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다 얘기해 주잖아요. 윤석열, KGBT, 예. 시대 한덕수, 예. 기름장호. MZ 세대의 지지를 받기 위한 시대의 아. 흐름을 따라간 것이다. 음. 이렇게 좀 해석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김문수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 HNH네. HNH 호남형. 아, 누구의 호남형임. MBTI죠? I까지 해야 되네. 한덕수. 호남형입니다. 그만해요. 호남 사람 아니었나요? 아이 근데 거기 형. SNL에 형으로 나오죠. 아, 맞죠. 네, 봤습니다.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어서 네. 죄송합니다. 윤석열 전 오늘 컨디션 너무 좋으신 거 아니에요? 윤석열 아니, 전 박정희 실장님. 대통령이 탈당할 수 있대요. 지금 소문이 쫙 퍼졌어요. 아니, 속보. 그 안 그래도 일부에서 제가 소문냈어요. 그냥. 예. 아, 본인이 네, 소문냈어요. 준일이한테도 얘기해주고. 네, 안 그래도 김준일 평론가가 2부에서 장 소장님한테 이야기를 좀 들으라고 하시던데요. 근데 얘기해준 게 다인데요. 그 소문의 발원지가 어디죠? 서정욱 변호사요. 아, 그러면 약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녁에 만나러 간대요. 술 먹으러. 서정욱 변호사가 윤석열 씨를 만나러 간다? 네. 어머, 그래서- 이거는 나름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 탈당을 같은데요. 좀 상의하려고 부른 것 같아요. 아, 윤석열 씨가 탈당에 대해서 서정욱 변호사와 상의를 하려고 네. 한다. 빠르면 내일 탈당할 수 있다고 서정욱 변호사가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어머. 빠르면 내일. 아, 근데 갑자기 왜 그런 입장으로 선회된 거죠? 반명 빅텐트를 치기 위해서 국민의힘의 족쇄를 풀어준다. 아, 본인이 큰게 한 발 물러서겠다. 네,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뭐 기반을 만들어준다. 그런 큰 정치적인 결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누워서 나를 밟고 가라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죠. 근데 탈당이 아니고 사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동훈 후보가 요구한 사과도 건. 하고 탈당도 하고. 아, 사과도 한대요? 아니요, 사과라는 표현은 없었고요. 탈당은 서 변호사가 그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예. 근데 확정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단호한 문장과 단어로. 그런 거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지켜보시죠. 빠르면 내일이라고 하니까. 예. 내일 되면은 서정욱 변호사랑 전화로 한번 인터뷰하세요. 오. 어제 저녁에 윤석열 씨랑 폭탄주 몇 잔 마셨어요? 막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그런데 이게 실제로 정책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까 이제 반명 텐트를 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는 것인데 이준석 후보도 효과는 있겠죠. 오. 효과가 그러니까 이번 대선 판을 뒤집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근데 일부 결집이 있을 수 있다. 일부 결집이 있고 중도층 그래도 이재명 후보에게 반감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래도 보수파를 찍어줘야 되는데 윤석열이 있어서 못 찍어주고 아유 정말 질린다 질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 뭐 요 정도의 효과는 있겠죠. 이거 판 뒤집을 만한 효과는 아니죠. 근데 기본이에요. 선거를 치르려면 예. 윤석열이 탈당, 예.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반성, 사죄 이것은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국민의힘에서 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명도 시키고 예. 출당도 시키고 다 해야죠. 그러니까 보통 이 공직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 먼저 선도적으로 나가버리면서 징계를 무효화시켜버리는 경우가 꽤 징계는 있거든요. 윤석열 징계를 하기 시작을 하면 관저 앞에서 윤석열 지켜야 된다라고 한 대략 60명의 의원들도 다 징계받아야 돼요. 와 그러면은 윤핵관들을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겠네. 오. 국민의힘이 이번에 그냥 망해야 돼요. 국민의힘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제 처절히 깨져 제가 오는 길에도 다른 국민의힘 한 관계자랑 얘기하다가 예. 처절히 깨져야 된다. 아, 그 처절의 기준이 뭡니까? 압도적으로 패배를 해야 된다. 예. 득표율 35% 미만. 아. 그래서 압도적으로 패배해야 이른바 쇄신을 목소리는 지금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그분들이 그나마 세력을 구축해서 예. 이 친윤, 예. 영남, 강원 일부 친윤들 기득권에 있던 좀비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건전한 보수로 껴올 수가 있다. 그렇죠. 원래는 탈당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왜 탈당을 못 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친윤들 말고 개혁 보수를 하겠다. 2017년에 그랬었죠. 바른미래당처럼 나와야 돼요.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돈이 너무 많아. 오. 자산이 1,200억이에요. 근데 예전 17년에도 사실은 돈은 의석수는 더 많았잖아요. 네, 그렇게 네. 따지면 돈도 그때 많았을 것 같은데. 더 아니 몇 년 지금 선거 때마다 아. 선거 보조금 주고 정부 예, 보조금 예. 주니까 예. 몇 년 동안 계속 돈이 엄청 쌓였더라고요. 1,200억이어서 의원들 한 30명이 거기 남아 있는다. 예. 이 양반들 한 60년 동안 해먹을 수가 있어요. 그 돈 갖고 임대사업 예. 하면서.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탈당하기 쉽지 않고 예. 너무 짜증 나잖아요. 1,200억이나 주고 나오기에는. 아. 그러면은 이른바 친윤 좀비 세력들을 극소화 위축시키고 예. 너희들은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 이 찌그러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확실히 깨져야 된다. 예. 근데 그 구심점이 제가 이렇게 국민의힘 관계자들 얘기해봐도 별로 없어요. 김재섭 의원이나 좀 몇 분이 할 수가 있는데 아직 확 그런 게 좀 나타나지 않고 아. 외부에서 확실히 깨져줘야 새로운 아, 그렇죠. 사람들이 공간이 생기죠. 생기죠. 목소리도 생기고. 힘이 실리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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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나라를 위해서도 좋고 국민의힘을 예. 위해서도 좋아요. 저는 뭐 확실히 깨지라는 게 국민의힘을 그렇죠. 위해서 하는 보수 말이에요. 개혁과 혁신을 위해서 그렇죠. 바닥을 쳐야 된다 이런 바닥을 쳐야 말씀이신 된다. 건데요. 무슨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35% 기준이라고 하는 게 2017년에는 이제 다자 구도여가지고 뭐 물론 지금도 다자이긴 하지만 훨씬 후보가 많았고 그 당시 홍준표 후보가 24%를 득표했거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왜 35가 기준인지 좀 궁금하긴 해요. 지금은 그때는 예를 들어 안철수, 유승민까지 같이 그랬죠. 나왔잖아요. 심상정까지도 있었고요. 네, 예. 그래서 많이 표가 나뉘었지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의원이 끝까지 완주할 거고 3자 대결이에요. 3자 대결인데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거는 49대 뭐 30에 7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모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모름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 따지면은 한 14, 5%가 모름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득표율로 계산할 때 모름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투표한 투표 안 사람만 하시니까. 한 거 가지고 예, 예. 보수가. 음. 그러면 저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0% 초반대가 나온다고 보고 50 초반대. 네. 예. 지지층 결집이 좀 되겠지만 예. 지금 예를 들어 김문수 후보가 30%라고 하면 모름 15%를 나눠 갖게 되면은 예. 그보다 좀 더 올라가죠. 아. 33%, 4% 올라가는데 그냥 딱 그 정도다. 지지층 결집이 있겠지만 예. 예전에 TV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가 별 두각을 못 나타냈어도 4강에서 나중에 돌고 돌아 1등한 건 사실은 한덕수 효과였거든요. 아. 근데 지금 없잖아요. 그런 예, 거. 예. 한덕수 효과도 없고. 그러면 TV 토론 선관위 TV 토론에서만도 좀 이상한 소리를 하실 것 같아요. 말도 좀 안 먹고 아. 저분이 우리 대통령이 된다고? 이건 아니지라는 것들이 생기면은 크게 결집하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느 정도의 득표율을 예상하십니까? 이재명 후보요? 뭐 사실상 뭐 같은 맥락이긴 하죠. 이재명 후보와 뭐 이재명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 후보가 한 49.7%. 오. 제가 어제까지는 한 50% 넘을 것 같다고 예측을 했는데 그거 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0.3% 포인트가 깎인 거는 정청래 네.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정청래 의원이요? 네.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사법부를 향해서 상당히 과격한 언어 그리고 좀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일단 뭐 탄핵시키겠다.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안들을 바로바로 빨리빨리 처리하겠다. 뭐 늘릴 수 있어요. 그거는 당연히 논의를 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야 될 문제지 대법관을 늘린다라는 것을 그냥 자신이 결정하고 의석수가 많으니까 그냥 며칠 만에 다 그 사법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조항들을 마음대로 그냥 바꾸겠다? 그것이 과연 그래도 내란 세력을 심판을 해야지라고 하는 중도층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 저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진짜 독재할 수도 있겠다. 네. 그런 두려움을 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청래 리스크 때문에 50%가 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그러면 예측을 해보고요. 김문수 후보는 어느 정도 득표를 예상하세요? 김문수 후보는 3자를 그릴 것 같아요. 아까 비슷하게 35라고 하시긴 하셨는데요. 중반을 얘기를 하셨는데 초반인지 말인지 정확히 하시죠. 36으로 하겠습니다. 더 올라갔네요. 예, 36 정도? 예. 저는 왜냐면 한 저는 의미 있는 숫자만 하잖아요. 36? 36개? 30. 아, 그건 죄송합니다. 그건 예. 아니고요. 오늘 컨디션 너무 좋으세요. 아니, 저는 한 36 하죠. 38% 정도로 38년. 네, 그 정도로 예측을 하고 현재로 지금 TV 토론이 진행이 안 된 상황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아직까지 두 자리 숫자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쉬운 것 같진 않아요. TV 토론이 아직까지는. 진행되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아까 예. 박 실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듯이 김문수 후보가 썩 이렇게 국가의 경영에 대한 비전, 전략, 마스터 플랜 이런 것이 없구나. 네네. 그냥 이재명 나빠요. 찢어버려야겠어. 막 이런 얘기만 하는구나. 그렇게 되면은 야 이거 국민을 찍기 어려운데 중도 보수 우파의 미래인 이준석에게 좀 투표해 볼까? 뭐 그렇게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각종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안정적으로 두 자리 숫자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18일 날 처음 TV 토론 하죠. 네, 그거를 일요일이죠. 보고 네. 다음 주에 좀 더 수정된 우리 예측치를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36% 맞고 주랭랑 칠 것 같아요. 어디로 가요? 제하로 다시 아, 유튜브의 세계로 들어가겠죠. 김문수 후보가 다시 제야로 간다. 당권을 잡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없어요. 어. 의지 국민의힘 강해요. 주류 세력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도 그 김문수 후보를 만만하게 봤다가 그렇죠. 사실 굉장히 호되게 당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근데 형식적인 명분이 있었죠. 아, 본인한테 내가 경선을 당선될 통해서 후보다. 선출된 예. 대선 후보라는 명분이 있었기 예, 예.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고 음. 그리고 사실 그 명분 절차에 따른 명분은 있었지만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 것도 전 하면 바로 한덕수랑 단일화할래요. 이것 때문에 된 게 상당히 예. 큰 것도 맞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냥 나온다? 그러면 사실은 리더십이나 그다음에 지금에 맞는 21세기에 맞는 사실 리더형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쉽지 않을 거다. 이럴 수는 있을 것 주랭랑이다. 같아요. 본인들의 의지가 상당히 강한데 지금은 당무 우선권이 있으니까 네. 당에서 그냥 의원들이 대우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진 대선 후보란 말이에요. 그럼 다 정계 은퇴 가게예요. 나이도 많으시고 뭐 그렇게 정치를 안 하려고 했던 분이니까. 근데 만약 지지율이 4자가 나오게 되면은 봐라 보수 우파 이재명 대통령에 맞서서 보수 우파를 결집시키고 결속하고 투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따밖에 없다. 예.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3자로 이하로 나오게 되면은 예. 아유 지지층도 결집을 못 시켰네. 아니 당신은 아닌 것 같아. 그런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앞이 4자냐 3자냐 그것도 대단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오히려 당권 3자 나올 것 같아요. 네. 3자? 근데 당권 투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럼 김문수가 안 되길 바라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안에서도. 근데 그렇게 큰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번에 대선 후보 만들어준 것도 우리가 단일화한다고 그래가지고 한덕수 밀라고 징검다리로 이용하려고 만들어준 거지. 그냥 김문수 그냥 내비뒀으면은 네. 그냥 두 번째 안에 못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뭐 많은 의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맞는 말 같고. 그래서 자체 경쟁력을 이번에 최대한 대선 운동 과정 중에서 끌어올리지 못하면은 정치적인 미래는 없고 그냥 강제 은퇴 당하는 거죠. 예. 네. 어차피 이거 지구과학 같은 문제예요. 밤이 지구가 돌고 예. 밤이 가면 아침이 또 온다 해가 뜬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바라신다고 그랬잖아요. 안 되기를. 어차피 안 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바라는 건 없어요.
네. 지금 그걸 꺼내 드시니까 제가 여기 뭘 하나 띄워 드리려고 아. 했는데 혹시 좀 준비된 게 있나요? 그 김문수 후보가 아니, 어제 좀 채널A와의 꺼내주십시오. 인터뷰에서 공식적으로 계엄에 대해 사과했다라고 엄청나게 속보가 뜨던데 여기 오늘 안 뜬다고 합니다. 잠깐만 파트너스. 예. 믿을 수 있어요. 네. 1644에 하나 둘 36. 하나 둘 3. 예. 예. 덕분에 PPL만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하고요. 예. 그 어제 김문수 후보가 계엄을 공식 사과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도 좀 궁금한데 이게 워딩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계엄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라든지 국내 정치도 어렵지만 수출 외교 관계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안 이야기했는데 돼요. 저래선. 이거는 계엄에 대한 공식 사과를 처음으로 했다. 본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겠지만 저런 소극적인 사과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대선이 공식적인 선거운동 진행되기 전에 저런 문제는 다 매듭을 지었어야 해요. 그래야 자꾸 저런 질문이 안 나오죠. 봐요. 저런 질문 소극적으로 하니까 그러면 탄핵에 대해서는 사과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계엄의 사과에 진정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의원들하고 다 같이 한번 무릎 꿇고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안 할 건데요. 그러면은 저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이나 탈당 요구는 안 하십니까? 계속 이렇게 과거형의 질문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대선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대한민국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는 비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과거형 부정적인 질문만 계속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런 소극적인 사과는 안 하니만 못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하려면 그냥 적극적으로 그냥 의원들 다 그냥 앞에 놓고 함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윤석열 잔당이 아닙니다. 무릎 꿇고 울면서 막 큰절하고 그래야 그래도 예. 좀 사과의 진정성이 있네라고 생각을 하지 기자 질문에 얘기한 거를 사과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사실은 이거 자체가 비정상이죠. 예. 그 국민의힘의 마지막 단일화를 얘기했던 후보가 내란 총리 한독수와 내란 장관 김문수였다. 김문수도 이전에도 물론 계엄은 잘못됐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말렸을 거다라고 네네. 하지만 저 멀리서 안 돼요 했다가 그냥 살짝 끌려나가는 정도가 됐겠죠. 그런데 그래도 탄핵은 안 된다. 왜 안 되냐?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니까 도리가 아니다. 이런 논리였거든. 무슨 개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계엄을 했는데 뭐 도리 따지고 그렇습니까? 그러게요. 그건 개인적으로 나중에 찾아가든지 예. 뭐 영치금이라도 무슨 뭐 빵이라도 사고 가든지 그렇게 할 것이지 무슨 도리가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비정상적인 일이 현재 벌어져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김문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대선 후보로 그것도 공당에 뭐 나오는 건 저는 말도 안 된다. 오히려 차라리 안철수 또는 한동훈 후보가 나왔으면 두 분의 스타일도 내가 반대하고 비판도 많이 하지만 제가 그런데 그나마 메시지가 한동훈 전 대표도 당연히 윤석열의 우당탕탕 국정 운영에 동반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지만 일단 계엄이나 탄핵에 대해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최소한 입후보할 자격은 되는 거지. 예. 김문수 후보나 한독수 후보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오늘 했던 이야기를 말말말로 가져오시긴 했잖아요. 예.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했던. 진행을 잘해요. 자연스럽게 딱 연결시키네. 네.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상식에 부합하는 말씀을 김문수 후보가 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제가 그래서 예. 가지고 왔어요. 뭐냐면 아까 말씀 계엄에 사과하면서 했던 발언이긴 한데 근데 좀 말이 안 돼요. 상식에 부합하기는 하는 것 같긴 한데 약간 말이 안 돼요. 제가 하나씩 따져보면 예. 우리가 이제 그 재판부처럼 문장 분석을 또 해야 되니까 네, 좋습니다. 따져보면 이렇게 일타강사. 예. 뭐라고 했냐면 탈당은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을 가지고 책임이 면책될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 아니다. 대통령이 탈당하냐 안 하냐는 본인 뜻이다. 그러니까 예. 윤석열 뜻이다. 만약에 윤 대통령이 잘못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 탈당하러 간다면 당도 책임이 있다. 그건 맞는 말이죠. 네. 일단 계엄 잘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윤석열 잘못한 거죠. 그러면 잘못했다고 판단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럼 탈당하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맞는 거죠. 네. 당도 책임 있다? 맞는 거예요. 3단 논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예. 당도 책임 있는 거죠. 예. 윤석열을 탈당하러 간다면 당도 책임 있다고 한 김문수의 주장은 맞는 말입니다. 당도 책임이니까 석고대지하고 후배를 안 냈어야죠. 그러게요. 마지막에 액션이 잘못된 거예요. 말은 다 맞습니다.
윤석열도 당연히 잘못 있고 계엄에 예. 대해서 사과했으니까 그렇죠? 잘못 액션에 대해서 사과했으니까 잘못한 것이고 이 판단하면 탈당하라고 하고 예. 당도 책임이 있다. 당연히 당도 책임이 있어요. 지금 당이 책임을 안 지니까 문제인 거지. 그래서 김문수 후보도 지금이라 후보 사퇴는 안 하겠죠. 그럼 굳이 뭐 요구는 안 할 텐데. 후보 그걸 좀 사퇴하면 아셔라. 엄청난 사건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거 뭐 선거비 관련해서도 그렇죠, 그렇죠. 그건 안 할 건데 이 얘기는 맞다. 당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이 이 책임을 안 지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유권자들이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속 뭔가 메시지가 명확하지도 않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이러니까. 그렇죠. 예. 이 계엄을 무슨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그러니까 뭐 홍준표 후보도 당시에 저희 100분 토론 나갔을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네. 뭐 하야를 요구하려고 하는 예.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야할 것 같아요. 말을 못 해요. 본인도 알잖아요. 다 네, 알죠. 알죠. 사실. 근데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죠. 계엄한 대통령을 다시 자리에 복귀시키자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우리 민주공화국의 대권을 잡겠다 합니까? 이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방금 나온 단독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 전해드리고 장성철 소장님이 준비하신 말말말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김건희 씨가 이제 검찰에 출석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네.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하고요. 이런. 조기 대선에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쳤다고 YTN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내일 원래 이제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안 나갈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크긴 했는데요. 본인의 주장은 선거에 영향을 끼칠 거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6월 3일 전에는 나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 안 나가면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가서 법의 심판을 받는 조사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보수 우파 진영에 오히려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 국민의힘 선거에도 그게 네, 도움이 될 네. 것이다. 아니,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 계속 비판했던 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조사나 수사를 못하도록 하지 않았느냐. 결국에는 김건희, 윤석열을 보호하지 않았느냐 예. 그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의 단절을 얘기하려면 봐라. 김건희도 나가서 포토라인 쓰고 사과하고 또한 검찰 조사받고 이제 정상적인 법치국가의 나라로 돌아온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낫잖아요. 근데 안 나가고 저렇게 버티면 국민들 화내지. 안 나가고 저렇게 검찰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네가 아직도 영부인인 줄 아냐? 막 이제 이렇게 더 화만 나지. 저거를 그래. 김건희 얼굴 안 보이니까 우리가 국민의힘 후보를 찍어줘야 되겠네. 야 역시 김건희는 선거의 달인. 정무적인 판단이 뛰어나군. 이렇게 생각했어요? 국민의힘에 도움될까 봐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 배신자들 감히 탄핵에 같이 찬성표를 던져가지고 해? 니네 혹시 이길까 봐. 죄송합니다. 제가 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아니요. 사실 그 말이 맞아요. 제가 그냥 해본 말이에요. 용서를 빕니다. 워낙 정확하게 말씀해서 제가 그냥 해본 말이에요. 네. 그냥 하지 마시고. 네. 이제. 어제 또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포토라인 섰는데 그 경호원들이 팔틀막했다 이런 거 가지고도 또 논란이 얼굴 있긴 좋더라고요. 하던데요. 그거 보니까 또 속상하고 그렇더라고요. 국민들은 12월 3일 이후에 많이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국민의힘 지지자 같은 경우에 보수 쪽 사람들은 지금 정권을 잃게 생겨서 속이 상하고 분하고 원통한데 되게 하얗게 그냥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잘 먹나 봐요. 편안한 것 같기도 하고 참 네. 속상하더라고요. 오늘 화도 또 나고. 여인영 전 사령관이 본인 재판 나왔는데 막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취재기자가 갔다 왔는데 뿐만 아니라 어제는 근데 자기 재판에서는 계속 눈 감고 있고 중간에 웃기도 했다고 저희 문진영 기자가 여인영은 보고를 진짜 했는데.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좀 진짜 예.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서 잊고 있는데 여인영이 국감 때 작년에 나와가지고 민주당 맞아요. 의원들이 막 뭐 얘기하니까 아주 교만하고 오만한 맞아요. 표정과 눈빛으로 곧 세상이 바뀔 겁니다. 딱 이랬단 말이에요. 그거는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저것들 내가 다 잡아가지고 삐엄벙커에다가 꽁꽁 묶어서 연평도 네. 데리고 가서 꽃게밥 만들어야지 이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 진짜 정말 그리고 말을 뭐라고 하니까 의원들이 지금 사령관이 저렇게 국회에 나와서 저렇게 말해도 되냐. 그러니까 이제 김용현 당시 장관이 예. 두둔나고 그랬죠. 그렇죠. 제복 예, 입었다고 그런 말 뭐 못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기소를 알고 썼죠. 있었던 거예요. 예. 저것들 이제 곧 내가 다 발개 벗겨가지고 통닭구이 만들 건데 나 앞에 지금 소리 지르는 거네 웃기네 웃겨 이런 네.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 같아. 비연벙커 들어가면 벌벌 길 것들이 네. 그러니까 진짜 나쁜 사람들이라니까요. 순천 의원한테 그렇게 문자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곧 세상이 바뀝니다. 야. 근데 그것도 참 제가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계엄을 문자 알고 보낸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이 마이크 대고 아, 얘기를 그래요? 했다니까요. 네. 그런가?
공개된 얘기를 장소에서도 했어. 했고 뭐 문자 보낸 건 문자 확인을 정도. 못했는데 네.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예. 예.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예. 아니 아니 막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근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아직도 이 윤석열과의 절연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전히 이 단일화의 뒷배에 윤석열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홍준표 전 시장이 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참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거듭 하고요. 말씀드리지만 박성태 시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은 저런 스탠스를 취할 거면은 이번에 대선 후보를 내는 게 맞지가 않죠. 염치가 없는 행위죠. 네, 부승찬 의원한테 문자 보낸 게 맞다고 합니다. 곧 세상이 바뀔 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이렇게 벌써 됐으니까 아, 그래요? 얼른 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인가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선거를 예측을 할 때 보통 세 가지 지표를 봐요. 하나는 이제 후보 지지율 보고 정당 지지율 보고 또 하나는 정권 교체 여론을 보거든요. 그 수치가 일관되게 이재명 후보랑 민주당에게 유리한 결과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뭐 오차범위나 수치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선거 기간이 이제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선거 운동 기간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는 그냥 하나의 요식행위가 아닌가. 오. 그 정도로 생각이 들어요. 별다른 리스크도 좀 보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최근에 보면은 저는 항상 이제 오럴 리스크, 그냥 설화 리스크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준비된 얘기만 하고 있고 또 언론 백프링도 안 하고 언론 접촉 인터뷰 같은 걸 최소화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TV 토론도 선관위에서 법적으로 규정해 놓은 3번 정도밖에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더 하면 좋긴 하는데요. 언론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근데 안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혹시나 또 논란되는 말을 할까봐 그런 것을 위험성을 미리 차단해 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여성 가산점, 예. 출산 가산점, 뭐 오늘, 남성에게는 뭐 군 가산점 이 얘기 잘못한 의무 복무와 관련되어 있는 예. 호봉을 쳐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군가산점은 아니긴 합니다. 출산 가산점, 군 군 가산점도 가산점에 있고 대해서 이제 예. 항의하는 목소리 나오니까 거기에 김문수 의원이 예. 아니 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출산 가산점이 그렇지. 있습니다. 여성에게는 예. 했다가 무슨 개소리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예. 또 선대에서 빼잖아요. 지금 대단히 조심스러워 네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유일한 리스크는 아까 얘기했듯이 정청래 법사위원장 리스크가 있는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 정도 리스크는 대세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맞이하는 것은 우리가 예정된 수순으로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좋은 나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정말 진영이 다르고 저는 지지를 하지를 않고 뭐 다른 생각과 판단을 갖고는 있지만은 대통령이 되시면은 대한민국 모두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성군이 됐으면 좋겠고 후보 시절에 했던 얘기대로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막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념이 뭐가 중요합니까? 진영이 뭐가 중요합니까? 국민들 먹고 잘 살게 만드는데 민생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영과 이념을 떠나서 최고의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쓰셨으면 좋겠고 민주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지만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갖고 본인이 야당 지도자 시절에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 그 요구사항들 그대로 좀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야 대한민국이 좀 발전하지. 난 정권 잡았어. 다 죽었어. 내가 더 할 거야. 막 독재할 거야. 이러면 대한민국은 또 후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정말 좋은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 출사표를 내면서 한 얘기가 있거든요. 대통령의 제일 사명 네. 국민 통합이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 말을 계속하고 또 전반적인 지금 캠프 분위기가 중도 외연 확장이잖아요. 통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게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뭐 네 말도 그래 맞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골목골목 투어랄지 경청 투어랄지 하는 것도 듣겠다라는 건 입장과 생각이 다를 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아주 끝에 뭐 10% 양쪽이나 어느 쪽이 한쪽이든 극단적인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사람 입장에서 정당하게 주장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정책, 특히 세금이나 이런 것 또는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나는 이 정책이 좋은데 나에게 이게 이익이 되고 유리한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지 사실 밀고 갈 건 아닌 것들이 많아서 밀고 가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예. 설득하려면 국민 통합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사실은 좀 압도적으로 이겨야 그런 것도 좀 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질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잘 맞춰주고 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래서 뭐 대법관 청문회 이런 거는 그런 것과는 약간 배치되는 거다. 라는 생각을 내일로 합니다. 예정되어 있긴 내일 했는데 예정되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가지 않겠다 나가지 이렇게 밝히긴 않겠다고 했죠. 했습니다. 예. 청문회 안 나온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모양새가 되는 거거든요. 그건 좀 과한 국회 권력 남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아까 다양한 인재들을 전문가를 잘 적재적소에 써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원래 다양한 사람들도 추천해 주셨잖아요. 그 사이에 혹시 업데이트된 사람이 있나요? 원래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도 하신 적이 있는데 아니요, 그 이후에는 없어요. 뭐, 아니면 이제까지 들어온 인선 중에서 좀 눈에 띄는 사람이 있다거나 뭐 제일 뭐 윤여준 그분이라든지 아니면 권오을 전 의원이라든지 지금 예. 대구 경북 국민 대통합위원장에서 그쪽 지역 선대위원장 하면서 하고 있죠. 이렇게 예. 열심히 활동하시더라고요. 오늘 또 참 재밌는 말씀하시던데 방송에 나오셨죠, 라디오 인터뷰. 내가 어제 박정희 생각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유경수 여사가 이번에는 이재명이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재밌게 선거운동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분도 주술을 믿으시네. 꿈으로 정치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래 이제는 이재명이 할 때다 뭐 그렇게 얘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뭐 그게 이제 대세의 흐름인 거죠.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대구 자체가. 경북에서 예. 국민의힘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 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분위기 자체가 바뀐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예. 22%의 지지를 예, 예. TK에서 얻었지만 이번에는 30% 이상의 TK 지역에서의 지지를 얻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오. 그렇게 되면은 50% 넘는 득표율로 이전에 박근혜가 얻은 51.6%를 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정청 리스크 때문에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일부 의원들이 자제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때문에. 그래서 저 국민의힘이 훨씬 못하는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그러니까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감을 좀 갖고 있던 예를 들어 일극 체제나 이런 것들이 비판적이었던 분들도 국민의힘의 최근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아 얘는 진짜 안 되겠다. 혹시나 어떤 일이 생길까 봐 더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재명 캠프의 최고 뭐랄까요 엑스맨이다. 예, 원래 뭐 어둠의 선대위원장이 네. 윤석열이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가 그렇죠. 있었는데 감사장 줘야죠. 예, 이제는 권성동, 이제 권영세, 그렇죠. 쌍권까지도 어둠의 네. 선대위원장이 됐다 이런 그래서 말씀이신 제가 거네요. 국민의힘이 좀 쇄신해야 된다는 게 이쪽에서도 쇄신을 해야 이쪽에서도 긴장을 예.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 추락 가속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도저히 민주당이 그 가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네.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문시장 가서 유세를 같이 했더니 이재명이 더 낫다 이런 예. 소리를 지르는 지지자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로 당 상황이 엉망이라고 예.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이번 주 그리고 지난 주말 사이 벌어졌던 정치 쿠데타 이제 김문수 후보의 주장인데요. 그것까지도 짚어보면서 다이나믹 한국 정치 다음 주를 다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5월 13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동반석에는 김상욱 의원이 앉을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